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또다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한미 금리 격차는 사상 처음으로 1.75%포인트로 벌어져 자본 유출과 환율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 파문과 관련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이진복 정무수석과 공천 관련 대화를 전혀 나누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자진 탈당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당 쇄신안을 집중 논의했지만 연루 의원이 많게는 20여 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왔던 만큼 추가 조치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합의에 또 실패했습니다. 보증금 채권 매입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번 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푸틴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다는 러시아의 주장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공격을 위한 명분을 조작하는 게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반격에 3억 달러, 약 4천억 원 규모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초속 20m 이상의 강풍과 함께 시간당 20-3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네, 밤사이에 열린 미국 연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또다시 0.25%포인트 올리며 10번째 금리 인상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올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거란 점을 분명히 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연준이 예상대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죠.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번에도 0.25%포인트 금리를 올렸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0번째 금리 인상이자 올 들어 세 번째 0.25%포인트 이른바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을 이어간 겁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5에서 5.25%가 돼 지난 2007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를 찍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3월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최근 퍼스트 리퍼블릭까지 세 차례 은행 파산 사태로 금융 불안이 이어지고 있지만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우선순위로 판단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1분기 경제는 완만하게 성장했고 일자리 시장은 견고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금융 불안과 관련해선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라며 여전히 신뢰를 표시했습니다. 네,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왔나요? 네, 아주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발표 이후 기자회견에서 정책 목표에 근접했거나 이미 도달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 성명에 담겼던 추가 긴축이 예상된다라는 표현이 이번에는 빠졌고 또 이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았습니다.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향후 회의에서 물가와 고용 데이터 등 각종 지표를 평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파월 의장은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는 점은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금리를 내리는 일은 없을 거라며 정책 전환, 이른바 피벗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일축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는 파월 의장 발언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발표 전까지만 해도 플러스였던 3대 지수는 파월 의장 기자회견 이후 하락 전환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로 유지되고 있어 미국과 금리 격차가 1.75%포인트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금리가 이렇게까지 역전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과거 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올렸던 2000년에도 금리 격차가 1.5%포인트를 넘지 않았습니다. 한미 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지면서 국내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거란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도 높은 원달러 환율도 상승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25일 상반기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다고 러시아가 주장하며 대대적인 보복을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러시아가 자국민에게 전투 동기를 부여하고자 꾸며낸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대통령궁인 크렘린궁 지붕 위에 무인기로 보이는 비행체가 부딪혀 폭발을 일으키며 떨어집니다. 러시아 소셜 미디어에서는 이 영상이 유포됐고 러시아 매체들은 긴급 뉴스로 타전했습니다. Украина этой ночью попыталась нанести удар по Кремлю при помощи беспилотников. 러시아는 즉각 보복을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2대의 공격용 무인기가 크렘린궁을 겨냥했으나 군이 전자전 체계로 무력화했다면서 푸틴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고 건물 손상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생명을 노린 계획적인 테러로 간주한다며 러시아는 보복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측근 강경파들의 목소리는 더 거세졌습니다.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고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은 우크라이나 정권을 파괴할 무기 사용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핵무기 사용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러시아가 자국민에게 전투 동기를 부여하고자 꾸며낸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러시아의 발표 직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 8개 지역에서는 공습 경보가 울렸고 헤르손주에서는 러시아 공격으로 민간인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Вони можуть спробувати, як вони кажуть, по об'єктах прийняття рішень, вдарити. 미국이 로켓과 탄약 등 3억 달러 상당의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한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핀란드를 전격 방문해서 북유럽 5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해 전투기 등 추가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외신들은 러시아가 크렘린궁 공격 시도를 공개하고 보복을 공언하면서 사태가 확전 일로로 치닫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마무리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과 러시아 정교회 2인자가 만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곳은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곳에서 열린 수요 일반 아련에 참석해 일반 신도들과 만났는데요. 이 행사가 끝날 때쯤 한 남성이 교황에게 다가갑니다. 반갑게 맞이한 교황은 이 남성이 착용한 메달에 입을 맞춥니다. 이 남성은 다름 아닌 러시아 정교회 안토니 대주교입니다. 이 입을 맞춘 메달은 정교회에서 주로 착용하는 상징물인 이콘 메달이었습니다. 이 안토니 대주교는 러시아 정교회 대외 관계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난해 6월 기준 대주교가 물러나면서 이 직책을 물려받았습니다. 키릴 총대주교의 핵심 측근으로 러시아 정교회 2인자인 셈입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헝가리 공식 방문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비밀 평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가톨릭과 러시아 정교회 이번 만남이 갈수록 격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공천 녹취 유출 의혹에 휩싸인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당 지도부와 윤리위는 태 최고위원이 대통령실 이진복 수석과 나눈 대화를 과장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명백한 범죄라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공천 관련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집단 린치가 벌어지고 있다며 발언을 녹음하고 유출한 자를 끝까지 색출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보좌진 전체가 참석한 회의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음에도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불법 녹음하고 유출한 자는 수사를 통해 끝까지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수석을 언급하며 최고위원으로 마이크를 잘 활용하면 공천 문제를 신경 쓸 것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녹취 속 자신의 말을 사실상 스스로 부인한 겁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터진 공천 녹취 공방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태영호 의원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켰다면서 4.3 발언과 함께 병합 심사할 것을 윤리위에 요청했고 윤리위는 즉각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본인이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켜서 사안이 워낙 위중하고 중요하고 또 당 대표께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범죄이자 검찰이 의무적으로 수사해야 할 사항이라며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습니다. 우리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그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이던데. 태영호 의원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최고위원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는 8일 윤리위에서 중징계가 나올 경우 거취 논란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9입니다. 민주당의 지난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거취 표명 압박을 받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결국 자진 탈당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이재명 대표식 내로남불을 보여준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이른바 쇄신 의원총회를 불과 4시간여 남기고 자진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의총 뒤 탈당 권고 등 거취 압박이 더 거세지기 전에 스스로 당적을 내려놓은 겁니다. 저는 오늘부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윤관석 의원과 함께 탈당을 하고 법적 투쟁으로서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의원은 비공개 최고위에도 참석해 이재명 대표 당 지도부에 자진 탈당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당 후사 정신으로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두 의원의 힘을 실었습니다. 본인들이 당을 위해서 결단하신 거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돈봉투 의혹에서 시작된 당 쇄신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특히 연루 의원이 10명에서 많게는 20여 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왔던 만큼 추가 조치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지적과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쇄신하고 변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사법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이재명 대표의 염치 없는 내로남불이 경악할 수준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반성과 사죄는커녕 대래 목소리를 높이며 국민 앞에 모렴치로 일관하는 민주당의 전현직 당대표의 대자비 같은 장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에 이어 윤관석, 이성만 의원까지 자진 탈당을 하면서 발등에 불은 끌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당내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우려 속에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은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 서부권과 인천 일대에서 빌라 수십 채를 보유한 20대 임대인이 5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20대 임대인 A씨와 브로커 역할을 한 공범 2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잠적한 A씨는 서울 금천구와 경기 부천시,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1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0억여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위해 이틀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서둘러 구제해야 한다는 시급성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지원 요건과 범위를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인 전세보증금 우선 반환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여전히 확고했습니다. 다른 범죄 피해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재정 지원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인 간의 계약 문제에 국가가 직접 뛰어들어서 모든 손해를 본 모든 케이스에 일정 정도를 다 보상해 준다. 이 부분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대신 문제가 된 주택을 공공이 대신해서 경매나 공매로 넘기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우선 매수권을 주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집을 사들일 목돈이 여의치 않다면 LH가 우선 매수권을 넘겨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사들이고 최장 20년 동안 시세 반값 수준으로 빌려주는 기존 수정안도 다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정부가 일단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는 선지원 후 구상권 방안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다 드러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문을 너무 닫아놓으면 그럼 나중에 또 개정을 하실 거냐고. 여기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현행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제도에 허점이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기준이 8,500만 원인데 내가 보증금이 8,600만 원이거나 9,500만 원이어서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야권은 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히자고도 제안했지만 정부 여당은 이미 주택 면적 제한을 없애고 보증금 규모도 확대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목표로 했던 이번 주 내 특별법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계속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이 주요 쟁점의 입장차가 워낙 큰 상황이라 빠른 합의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사망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노동자 결의대회가 오늘 열립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국 노동단체는 오늘 오후 1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노조 측은 도를 넘어선 반노조 정책이 비극을 초래했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 전국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제주도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오후 9시를 기해 제주도 서부와 동부, 남부 중산간과 북부 중산간 등 6곳에 호우주의보를 각각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산으로 비를 다 막기 어려울 정도고 계곡이나 하천물이 불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학여행을 와 한라산을 등반하던 고등학생 15명이 비를 맞고 저체온 증상을 호소해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어제 낮 1시쯤 한라산 성판악 코스를 오르던 충남 천안 모 고등학교 2학년 390여 명 가운데 15명이 비를 맞고 저체온증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4명은 모노레일을 타고 하산했고 11명은 도보로 하산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추가 환자에 대비해 성판악 휴게소 주차장에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했습니다. 어제 퇴근 시간대 대구에서 승용차 한 대가 앞차 5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간밤에는 수도권 여기저기서 불이 나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창 퇴근 행렬이 이어지는 때인 대구의 한 교차로. 뒤에서 굉음이 울리더니 검은 승용차가 불쑥 나타나 앞차를 치고 저 멀리 멈춰섭니다. 앞서 들린 굉음의 정체는 해당 차량이 다른 차들을 치고 오면서 들린 소리. 근데 뒤에서 받고 쾅쾅쾅 하더니만 그 차가 앞으로 튀어나왔거든요.
검찰 세차하는 데는 인도 쪽으로 약간 밀려갖고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6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차선을 넘나들며 부딪힌 차 대수만 모두 5대로 A씨 포함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아볼 계획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이 지붕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시작된 불로 경기도 양주 2층짜리 헌호 추출업체 건물이 모두 탔습니다. 6명이 피했고 연기를 흡입한 30대 외국인 여성이 병원에 이송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남양주 가구공단에 있는 3층짜리 주방가구 공장 건물에도 새빨간 불이 붙었습니다. 인근에 차를 주차를 해놓은 사람이라서 화재 현장하고 너무 가까워서 지금 불안해서 나와 본 거예요.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불길은 가장 위층을 모두 태운 뒤에야 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구 일대 중랑천 상공에 헬리콥터가 떠다니고 소방대원들은 물밑을 직접 헤집습니다. 찾고 있는 건 10대 남자 고등학생 B군. 이성교제에서 문제를 겪고 편지를 쓴 뒤 가출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4시간 넘는 수색이 벌어졌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충남 태안에서 중학생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 유포된 영상에는 지난달 30일 충남 태안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15살 A양이 1살 어린 다른 중학생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에는 피해 학생이 코뼈 골절과 안화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경찰은 부상이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경찰청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대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이들이 교통사고를 낼 때 함께 차에 타서 합의금을 부풀려준 혐의로 공범 90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년 반 동안 고의 교통사고 110여 건을 내고 이를 빌미로 보험사에서 합의금 1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기 양주 일대 한 고객이 배달 음식에 파리가 나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비슷한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중엔 동일한 사진으로 두 곳의 업체에 환불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업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환불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떡볶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최근 음식에 파리가 나왔다며 환불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확인을 위해 음식물 수거를 요청했지만 고객은 이미 버렸다고 답했고 업주가 할 수 있는 건 환불뿐이었습니다. 뒤져서라도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종량제 봉투면은 제가 열어서라도 확인을 할 텐데 이제 모든 단지들이 이제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통이기 때문에 앞서 지난달 초엔 2km 떨어진 마라탕 판매 업주에게도 파리가 나왔다며 환불 요구가 접수됐습니다. 역시나 파리를 찾지 못한 채 환불했지만 배달 플랫폼에는 별점 1점과 함께 악성 리뷰가 달렸습니다. 악성 민원 스트레스에 지병까지 겹치면서 결국 지난달을 끝으로 영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배달만 오면 무서운 거 있잖아요. 배달만. 또 뭐 리뷰 달까? 또 뭐 환불해달라? 배달 오는 게 오히려 무서웠어요. 이 같은 환불 요구는 한 업주가 인터넷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시글을 올리며 다른 업주들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모두 같은 고객,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신고만 경기도 양주 옥정동과 덕정동 일대에서 8건,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3만 원대 음식들로 지난주엔 사흘 연속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각기 다른 2개 업소에 동일한 사진으로 환불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업주들은 배달 플랫폼 측에 악성 민원인인 것 같다며 조치를 요구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황당했죠.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요즘 검은깨만 봐도 불행감이 있어요. 저는 이거 이틀 전에 알았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그 사람은 사기를 친 거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해당 고객은 2개 업체에 같은 사진이 전송된 건 실수였고 자신이 환불받은 배달 음식에 파리가 나온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억울함으로 소하는 업주들은 액수는 크지 않지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조만간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주유소를 불법으로 운영하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경유 90억 원어치를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주유소 운영자와 경유 공급업자 46살 A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른바 바지 사장 역할을 한 60대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 파주시와 화성시, 충북 일대에서 석유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유소 6곳을 운영하면서 세금 계산서 발행 없이 경유 90억 원어치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3월 19일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4개 응급의료기관이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한 대구 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의 시정명령과 함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역시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한 계명대 동산병원과 대구 가톨릭 대병원에서는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는 강한 비바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린이날 연휴를 앞두고 사흘간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번 비 마치 여름비처럼 양도 많고 강도도 셀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토요일 오전까지 제주 산간에 4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15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에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은 오늘부터 시간당 30에서 50mm, 중부와 호남은 내일부터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5.6도, 대전 15.1도, 대구 15.3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5도, 광주 20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토요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호남과 경남은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배편이나 항공편 운항 여부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0.25%포인트 올리며 10번째 금리 인상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연준은 현재 시각 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현행 5%에서 5.25%로 높아져 2007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습니다. 연준이 제시한 올해 최종 목표 금리는 5.1%로 이번 금리 인상으로 목표치에 도달해 시장에서는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이번 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는 사상 처음으로 1.75%포인트 벌어져 자본 유출과 환율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아직 기준금리 동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분간 금리 인하 전환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3일 열린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예상대로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뒤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해소에 시간이 걸릴 것이며 이런 관측이 대체로 맞다면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고 우리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이번 인상을 끝으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물론 연내 상당폭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들의 기대에 다소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제유가가 미국의 경기 침체와 글로벌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로 사흘째 하락하며 배럴당 7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현지 시각 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다음 달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3달러 6센트, 4.27% 하락한 68달러 60센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20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안보수장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만나 셔틀 외교 복원으로 한일 우호와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측은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결단에 보답하기 위해 조기 답방을 결정했다는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보도에 박석영 기자입니다. 서울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나흘 앞두고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한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3월에 뵙고 또 금방 또 다시 윤 대통령은 한일 셔틀 외교로 우호와 협력이 확대될 거라 인사하며 안보뿐 아니라 산업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간 긴밀한 협의를 기대했습니다. 청년과 학생 교류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한일 관계 개선의 편익을 국민이 체감하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 당부했습니다. 이에 아키바 국장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답방을 결심했다는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아키바 국장은 정상회담 전 예비회담 성격의 한일 안보실장 회담을 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 준비 현황을 논의하고 정상회담 의제도 살폈습니다.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협력 구체화와 함께 실효적 제재와 안보리 결의 이행 등 단합된 대북 대응에 한일 그리고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잇따라 개최한 경제안보대화 출범회의에선 핵심 신흥기술, 에너지 안보 등의 협력 심화에 합의했습니다. 양국 경제수장이 개최한 재무장관 회의에선 한일 간 수출 심사 우대, 즉 화이트리스트를 조속히 복원 완료하는 것을 포함해 공동 이익 창출을 위한 협력 강화에 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수출 규제 정상화, 항공편 증편, 산업계 교류 재개 등 양국 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윤 대통령이 던진 한일 관계 복원 승부수에 양국 사이 훈풍이 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정한 호응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안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지가 여전히 시선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안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식사 역시 중요한 외교 과정인 만큼 어떤 음식을 대접할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여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자리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숯불고기를 대접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일 셔틀 외교 복원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나온 이야기였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방일 때 기시다 총리와 만나 스키야키와 우동으로 만찬을 하고 인근 가게로 자리를 옮겨서 오므라이스, 햄버거 스테이크를 안주 삼아 술잔을 기울였죠. 여기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여러 차례 이른바 혼밥을 한 적이 있는데요. 국빈을 초빙해놓고 8차례나 혼밥을 하게 한 건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이 구축돼야 북한이나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확실히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한미 또 한일 관계에 무게추를 둔 모습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런 선택이 어떤 외교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자신의 음성 녹취 유출로 불거진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과 쪼개기 후원금 모금 의혹을 강하게 반박하며 음해성 정치 공세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최고위원의 발언 방향이나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지방선거 전후로 지역구 기초의원들에게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너무 황당하다며 시구의원들의 후원은 쪼개기에 해당하지 않고 이들 의원은 언론에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 파문과 관련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 윤리위는 어제 예정에 없던 회의를 열고 녹취 관련 징계 안건을 제주 4.3 관련 발언 등의 기존 안건과 병합해서 오는 8일에 심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앞서 당 윤리위에 태 최고위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징계 절차가 개시된 기존의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 심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뒤 통화 녹음의 육성이 공개됐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탈당을 발표했습니다. 두 의원 모두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결단했다고 했는데 검찰의 정치 공세를 언급하면서 억울하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윤관석 의원입니다. 저는 방금 전에 당대표와 지도부와의 면담을 가졌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당에 많은 누를 끼치고 또 국민들에게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사나 또 여러 사법적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서 이 문제를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과 그다음에 우리 지역 구민 또 우리 당에게 이런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당과의 얘기가 계속 있었고 결국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은 검찰의 정치 공세도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선당후사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윤관석 의원과 함께 탈당을 하고 법적 투쟁으로서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의원의 이러한 결정에 이재명의 내로남불, 꼬리 자르기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수많은 범죄 혐의가 드러나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당 대표까지 출마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직 시장과 시의원이 수영장 점검 시간에 단둘이 수영을 즐겨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황제 수영이란 꼬리표까지 붙으며 사건이 확산하자 권익위원회가 실태 조사에 나섰는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텅 빈 수영장에 남성 2명이 한가롭게 물살을 가릅니다. 과외를 받는 것처럼 강사가 자세를 교정해주기도 합니다. 한 명은 김경일 파주시장,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목진혁 파주시 의원입니다. 주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건 수질 정화를 위한 점검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개인 수영장처럼 지난 1월부터 석 달 동안 일주일에 3번씩 둘은 수영을 즐겼습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런 사실이 알려졌고 당장 황제 수영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벌였는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수영장 등록과 결제를 시의원이 대신해줬고 그마저도 한 달치 이용료는 안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명에 5만 5천 원씩, 둘이 합쳐 모두 11만 원입니다. 따로 회원증을 발급받지도 않았습니다. 파주시장은 조사 과정에서 이용요금은 시의원에게 현금으로 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가 시작되자 한 달치 요금을 뒤늦게 결제했습니다. 또 정상적인 수영 시간을 이용하면 사람이 몰려 샤워장이 붐비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것 같아 그랬다는 것이 이들의 해명입니다. 관리 감독도 엉망이었습니다. 이 수영장은 파주시가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긴 곳인데 연간 60억 원 넘는 돈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운영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수영장 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시의회 자체행정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이런 점을 볼 때 두 사람이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면서 감독기관인 경기도와 파주시의회에 징계 등 추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주가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이자 피의자로 입건된 라더견 대표가 투자기업 상속 과정에서 경영권 개입을 노렸다며 시세 조정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로 피해를 주장하는 진실 공방 속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혜를 본 이들을 철저히 색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라더견 투자자문업체 대표는 불법 1인 매매 등 일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주가 조작에 대해선 한사코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입건된 혐의인 매수 매도가를 정해놓고 사고 파는 통정 매매나 시세 조종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라 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주식을 장기간 가지고 있을 계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유한 지분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권에 개입하는 걸 노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얘네가 승계 과정이 생긴다라면은 나는 그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건물 하나 팔아가지고 배당 좀 해줘. 그럼 내가 너한테 경영권을 줄게.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라 대표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라 대표가 투자한 기업들의 상속 문제가 표면화된 상황도 아닌데 경영권 분쟁까지 고려해서 투자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 대표의 투자 방식과도 들어맞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CFD, 즉 차익결제 거래는 일종의 신용거래로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당초 주식 매입 의도와 또는 취지가 무엇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주식 거래 과정에서 통정 매매가 있었다면 주가 조작에 해당됨이 분명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라 대표는 주변에 나중에 어떻게 팔지가 제일 고민이라고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과 금융위 합동수사팀은 한국거래소에서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9개 종목 체결 내역을 넘겨받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현재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주가 조작 세력과 수혜를 본 이들을 색출하고 엄중히 처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 등 조만간 핵심 피의자들 소환 조사에 나서면서 수사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와 최종 수혜 세력이 어떻게 드러날지 관심이 몰립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3층짜리 주방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나 4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맨 위층은 완전히 불탔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대구 공평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변 빌라에 거주하던 20대 남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대구 두류동에 있는 한 약국에 60대 남성이 몰던 차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약국 유리창과 집기 등이 일부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인입니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와 방송에서 일하는 작가들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인기 TV 토크쇼 등의 결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임금 인상과 고용 유지 문제가 쟁점인데 조속한 협상 타결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넷플릭스 건물 앞으로 젊은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16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미국 작가조합 소속 작가들입니다. 작성한 페이지에 맞게 공정한 페이를 지불하라. 파업을 알리는 팻말에는 가장 시급한 요구사항이 담겼습니다. We just want fair compensation for what we're putting out into the world. 하루하루 빠듯하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TV 방송국엔 당장 비상이 걸렸습니다. NBC, ABC, CBS 등 미국 주요 방송국 심야 토크쇼는 이번 주 결방을 결정했습니다. 일부 유명 방송인과 배우들은 공개적으로 작가들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Just to make it, and it's hard enough to get one job because this is a business. 작가들은 OTT를 통한 경쟁으로 콘텐츠 붐이 일었지만 처우와 노동 환경은 더 나빠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OTT는 TV보다 시즌당 편수가 절반 정도로 적고 고용하는 작가 수도 줄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조합 측은 임금 인상과 함께 일정 기간 작가 고용 유지를 요구했습니다. 방송국과 OTT 사업자들로 구성된 TV 제작자 연맹은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선 협상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 고용 문제 등 다른 요구사항에 대해선 난색을 표하고 있어 파업 장기화에 따른 방송 파행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간 3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사울리 니니스트 핀란드 대통령과 양자 회동을 하고 최신 전투기 지원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에 니니스트 대통령은 핀란드의 지정학적 특성과 새 전투기 물량이 2025년에나 인도될 예정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역공작전에 나설 것이며 이후 분명히 전투기를 지원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월 중국 정찰풍선 사태로 취소된 자신의 중국 방문 일정을 다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워싱턴 포스트 주최 대담에서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 당시 모든 수위에서 정기적인 소통선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국 방문을 다시 계획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6일 오전 11시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리는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을 사흘 앞두고 심야에 찰스 국왕 부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차 행렬 예행 연습이 진행됐습니다. 영국 군인 수천 명은 현지 시간 3일 오전 0시를 조금 넘어 런던 버킹엄궁에서 출발해 트래펄가 광장, 총리실역 도로를 거쳐 웨스트민스터 사원까지 이동했습니다. 이날 예행 연습에는 찰스 3세 국왕 부부가 대관식 당일에 탈 황금 마차가 동원됐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도심의 한 병원에서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애틀랜타 경찰에 따르면 현지 시간 3일 오후 1시께 애틀랜타 노스사이드 병원 미드타운에서 용의자 디온 패터슨이 총기를 난사한 뒤 도주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이 중 3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도주 중인 용의자를 추격 중이며 시민단체 크람스토퍼는 용의자에게 $10,000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동아프리카의 내륙국 르완다 서부에서 폭우로 100명 이상이 숨졌다고 현지 일간지 더 뉴타임스 등이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르완다 대통령실은 전날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최소 127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르완다 국영방송은 최근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구조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사망자는 더 증가할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이색 종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둑인데요. 중국이 세계 최강 남녀 콤비 신진서 최정 구단을 피하기 위해서 항저우에서는 남녀 2인조 페어 경기 대신 남자 개인전으로 종목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신공지능 신진서가 일취월장하면서 중국의 꼼수는 악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도에 김동민 기자입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우리나라가 바둑에 걸린 3개의 메달을 모두 휩쓸었습니다. 남녀 페어에서 우승한 이슬아와 박정환이 단체전 우승과 함께 2관왕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항저우에서는 남녀 페어가 없어지고 남자 개인전이 치러집니다. 개최국 중국은 세계 최강 신진서 최정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동안 신진서 구단이 눈부시게 성장하며 중국을 근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신진서를 넘기 위해 커제 등을 필두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일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사실 아시안게임이라고 해서 올림픽이랑 크게 다를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바둑 기사들은 특히 기회가 많지 않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아시안게임은 세계 대회와 달리 우승 상금도 없지만 태극마크를 달고 뛴다는 자부심은 프로 기사들에게는 또 하나의 명예.
부담이 큰 만큼 평정심을 유지하고 자기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지면은 제가 지는 거고 이기면 한국이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아시안게임 때는 더 열심히 응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꼭 금메달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6월부터 훈련에 돌입하고 8월에는 진천 선수촌에 입촌해 마지막 당금질에 들어갑니다. 타 종목에서 이제 뭐 국가를 대표해서 메달을 땄던 그런 명사를 초청해서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를 배우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만큼 바둑 역사에 길이 남을 또 한 번의 아시안게임. 세계 최강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새삼 증명해 보일 것인지 반상위 우리 선수들의 수일기 싸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YTN 김동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로구 열린 송현 녹지광장에 이건희 미술관 외 다른 시설물을 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열린 송현 녹지광장에서 열린 서울 도시 건축 비엔날레 주재관 하늘소 개장식에서 이 공간을 비워놓은 상태가 자랑스럽고 뿌듯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부터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제주도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주말까지 제주 산간에 4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50에서 150,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에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은 오늘부터 시간당 30에서 50mm, 중부와 호남은 내일부터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5.6도, 대전 15.1도, 대구 15.3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5도, 광주 20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토요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호남과 경남은 낮까지, 제주도는 일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